주역 강의 6번째로 주역의 64괴 중 1-6구인 천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난해한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지를 기준한 12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건천은 하늘을 의미하고 12지로는 술토, 해수가 되며 이태택은 연못으로 12지로는 유금에 해당합니다. 삼리화는 불을 의미하고 12지는 오화를 말합니다. 사진례는 우레를 의미하고 12지는 묘목을 상징합니다. 오선풍은 바람을 의미하고 진토, 사화를 상징합니다. 육감수는 물을 의미하고 12지로는 자수를 상징합니다. 칠간사는 산을 의미하고 축토, 인목을 상징합니다. 팔곤지는 땅을 의미하고 12지로는 미토, 신금을 상징합니다. 주역의 원문이 워낙 난해하다 보니 한 편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천수송의 송꾀의 의미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뚜렷한 성취가 없다라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수송의 괴설은 유부, 질척, 중질, 종, 흉, 이견, 대인, 분리, 섭, 대천, 이 괴설을 해석하면 천지신명이 보살피니 근심을 억누르고 중간에 길하나 나중에는 어렵다. 예를 갖추어 대인을 만나니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이 순조롭지 않다는 괴사가 됩니다. 초효는 하는 일을 길게 할 수 없으니 조금 말썽은 있으나 마지막엔 길하다. 2호를 살펴보면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와 숨었다. 그 성읍 300호의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없다. 3효는 식읍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예로부터 중요한 덕목이다. 점을 쳐 천지신명께 물으니 위태로우나 마지막에는 길하다고 하였다. 왕을 보필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뚜렷한 성취가 없다. 4효를 살펴보면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와 숨었다. 5효를 살펴보면 소송에 크게 길하다. 마지막으로 상효를 살펴보면 신하에게 공을 차지하여 허리띠를 하사할지라도 왕이 제위기간에 이를 거두어들이는 위기를 3번은 맞을 것이다 라는 효사가 나왔습니다. 천수송의 괴사를 좀 살펴보면 초효가 음이고 2효가 양이며 3효가 음입니다. 그리고 상꾀의 효사는 4효, 5효, 상효가 모두 음인 상태를 말합니다. 태극의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수송의 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한다는 뜻입니다. 구설, 시비, 관제수가 있습니다. 매사를 깊이 생각하고 타협심을 길러 화친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다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난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송사를 믿고 복종토록 할 수 있지만 막힐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중간에 그치면 길하지만 끝까지 가면 흉하게 됩니다.
대인을 만나 봄에 길하고 큰 냇물을 건너는 데에는 불리합니다. 천수송의 총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화, 분쟁이 끝이지 않으며 재액이 항상 뒤따르니 평생 불안하거나 땅의 물 위에 하늘의 불이 있으니 항상 둘 사이에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쪽의 주장은 오해를 받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발전합니다. 어릴 때는 중병을 앓는 등 초년에서부터 중년에 이르는 동안 고생과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 차차 행운이 들어와 40세경에는 선후배의 도움도 얻게 되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려 마침내 뜻을 이루고 성공해서 말년에는 복록을 누리며 편안히 지냅니다. 여자는 판단이 빠르고 자수성가할 운수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쉬우며 인간관계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화, 분쟁, 시비가 그치지 않으니 심신이 함께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에 치우침이 없이 주용의 정심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 측면은 큰 재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문제는 이별의 수가 있으니 늦게 재혼하면 길하다. 건강면으로는 병약해서 병석에 눕는 일이 많고 신장병과 신경계 질환의 재발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역의 64괴 중 1-601 천수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